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론조사는 이거 주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 장내 정치 지도자는 누구? 근데 한국갤럽이 최근 들어 조금 더 부쩍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선거 많이 남았는데 한 달에 한 번 네. 정도 하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예. 그렇죠. 이제 이 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보기를 따로 안 줍니다.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응답하는 것을 모았기 때문에 예. 얼마만큼 그 지지 강도가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배종찬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1% 나온다. 그러면 배 소장님도 여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올라갔겠죠. 네. 자, 그럴 일이 있겠냐마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 기간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자, 질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장내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4%, 이준석 전 대표가 3%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조사 대비 조금 올라간 변화가 있는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가 3%로 변화가 있고 직전 조사에 아마 1, 2% 정도 나왔었죠. 그죠? 네. 김동연 경기지사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낙연 전 대표는 각각 2%가 나왔고 원희룡 장관은 1%가 나왔는데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조사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 가장 높다라는 것은 짐작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절반인 딱 50%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0%.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압도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전당대회 봐라. 압도적이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투표의 성격과 또 여론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절반이었고요.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31%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주목할 부분은 요건 이제 이 분석의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7%, 한동훈 장관이 18%입니다. 서울에서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서울에서 이 정도면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출마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서울의 출마 가능성이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하고 인물이 누구 있어요? 수민킴은. 구도의 변화가 별로 읽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치고 나오는 또 다른 주자, 신생 주자도 잘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눈에 띄는 거는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입니다. 계속됐죠.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의 이재명 대표 지지세라든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한동훈 장관 지지세가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을 꺾을 수 있는 양당의 주자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 전국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도 얼마 전에 관건이 됐지만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 전국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물론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처벌 가도에 선두에 섰다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지층을 포함해서.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글쎄요. 아마도 최종 재판이 날 때까지 이 구도는 계속될 거다.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상당히 유력한 그런 구도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김동연 지사, 안철수 의원, 이낙연 전 대표는 원희룡 장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여기 등장한 건 거의 처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래요? 이름은 등장을 했고 오래됐어요. 그래요? 2021년 6월에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등장을 했고 이게 주관식인데도 그때는 대표 막 될 쯤에 상황이 이준석 예. 전 대표 정치의 전성기태고. 예, 그리고 그게 사실 홍준표 시장 심기를 거스린 측면이 있어서 예. 홍 시장이 한때 한국갤럽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그래요? 물론 그 사건 하나뿐만이 아니라 네. 근데 그게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근데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 전 대표마저
나이가 40이 안 됐는데 홍 시장보다 당시에 2021년에 네.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허. 그러면서 이제 홍 시장이 강한 예. 거부감을 표명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한 50 며칠쯤 지나가지고 한국갤럽에서 홍 시장한테 유리한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조사 결과를 인용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좀 얘기가 샜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네. 어떨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흡족하기도 한데 네. 여기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것은 지금 3%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구심점에 더 탄력을 받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역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 가능성이 58이다 59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박에 이 확정을 지어도 될 법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도면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 불가능하다 싶으면 사실은 신당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그럴까? 계속해서 본인의 이 흥행을 좀 붐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뿜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는 실제 이 내년 총선판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친한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 홍준표 시장 사이에는 약간 뭐 치맥 페스티벌도 있었나요? 그 참석을 대구에서. 하면서 예 이게 좀 약간 꿀 케미 네. 두 사람의 그 케미가 맞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신당에 대해서는 또 대구만 나오면은 홍준표 시장은 인정을 해. 대구는 나야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하는데 두 사람이 원래 이렇게 잘 어울리는. 나는 로얄 젤이에요. 그냥 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그런데 여기서 네. 이제 이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또 우리 지하철 뭐 출퇴근하면서 많이 정치적으로 들으실 텐데 이게 미국의 엘고 부통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2000년 대선에서 이 졌죠. 아들 부시한테 패배를 해요. 근데 그때 전국 득표는 이기고. 근데 전국 선거인단에서 득표는 지고. 이기는데 자기 고향에서 져요. 테네시에서 지는 바람에 그래요? 그래요. 그걸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 자기 고향에서 지면 안 돼. 홈타운 이펙트인데 아, 태연 씨는 23년 전 사건을 지금 단독 오세훈 보도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에서 1등이 아니에요. 그걸 홍준- 한 장관한테 뺏겼다는 거군요. 홍준표 시장도 대구에서 1등이 아니에요. 대구 1등 누구예요? 대구 1등이 한동훈이에요. 음.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도 대구 지지를 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선을 또 긋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준석 전 대표 3% 나왔는데 사실 2021년 6월 조사에서도 3%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주 큰 지지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다만. 신당을 추진한다는 것이 존재감을 북돋아 줄 수는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대선 주자로 인식이 되고 지지율이 상승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핵심 주제인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얘기해 볼 건데 빅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수민킴, 네. 이거 신당 첫째, 신당 창당한다 아니다. 이 창당하면 잘 된다 안 된다. 질문 너무 단순하다. 네. 창당 몇 %냐라는 질문을 어제 58%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모 언론에서 지난주에 네. 평론가 4명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 저는 50%다. 네. 딱 중간이다. 라고 불러드렸고 아니, 저 40대로 하든 60대로 네. 해요. 그 중간 너무 애매한데. 일단은 50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 대표가 지금 58, 9% 이 정도 된다고 한 것은 진심일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대표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보면 60%안 되는데도 계획이 구체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꼭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대표가 Y자 도로에서 질주하고 있다. Y자 도로? 네. 그럼 양쪽으로 갈라질 수 있다. 가다가 그렇죠. 갈라지는 건데. 물러앉든지 신당 나가든지. 근데 갈라지는 길 직전까지는 마음껏 질주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액션 플랜이 구체적이라는 게 12월 27일 디데이로 해서 무조건 100% 신당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저 용산 대통령실의 변화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그렇죠. 의미예요? 변화를 보겠다는 건데 네. 다만 요구 조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일 거라고 보여지고 뭐 그렇겠죠. 저는 절대적인 변수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 대표가 원래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 오랫동안 침묵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받아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뭐 받아야 이쪽으로 한다는 보면.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네. 이게 안 받으면 내가 탈당하겠다 정도는 아니고 받지 않으면은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는 조금 평론에 가까운 네.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까 말까. 특검 네. 받고 안 받고를 탈당의 명분으로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걸로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본인 주변의 문제를 성역 없이 접근할 수 있느냐. 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좁은 범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리트머스 시험지기도 해요.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수용 여부는 또 총선의 하나의 또 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따로 얘기해 저는 보도록 제가 하고. 빅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죠. 신당 창당 가능성이 100%다. 100%?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신당이라든지 또는 합당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서로 간의 케미가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합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이상 이제 합해지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예.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 그러면 네. 대선 때 있었던 그 선거 일종 연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세대 포이론 그건 이제 깨졌다. 복원이 그게 안 이제 된다. 깨졌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메꿔 가야 되는 이제 책임이 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나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총선의 변수였는데 이제 상수가 되고 과연 이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는 상수가 얼마나 크게 차지하느냐 예. 이게 핵심인데 빅데이터 바로 우리 보죠. 화면으로 빅데이터를 보실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도 스스로는 이제 상당히 더 유명해져 가거든요. 더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진다고 또 판단할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이건 뭐예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준석 치킨 피자 이건 뭐예요? 이게 빅데이터 상에서 네. 아주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게 치킨하고 피자거든요. 뭐 제가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주말에는 제 사지지만요.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저 기간 중에 자 밑에 날짜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치킨이나 피자의 뭐 2배, 피자의 3배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이 치킨 검색하는 것보다도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더 검색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검색이 되죠. 그러니까 네. 저 정도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다른 미스터 리거였었죠. 바로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97년 대선에서 네. 혜성같이 등장했던 이인재? 피닉스 리 네. 바로 이인재 네. 전 의원 전 경기지사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새로운 돌풍 이인재. 그 네. 정답지에 샘플이 부족해가지고 네. 이게 맞췄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는데. 청취자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심합니까?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대선 이제 나오는 사람은 다 그렇게 워낙 생각한대요. 인지도가 특히 이제 인지 높아지니까. 근데 그게 이준석 전 건방진 대표도 요즘 착각이었죠. 비슷하다 이거. 이 비슷해. 제가 그 사람 때문에 크게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슷해요. 네. 계속 들어볼까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자 여기서 연관어를 한번 볼까요? 연관어를 보면은 자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는 인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언급량은. 네. 그런데 가만히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이준석 신당에 대한 내용인데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재명 대표, 홍준표 시장, 또 안철수 대통령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과의 관계가 다 매끄러운 관계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지금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높아지는 건 분명한데 네. 또 동시에 비호감도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준석 신당을 물어보면 이준석 신당을 보면은 또 인요한 또 이재명 또 홍준표 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민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호감도가 있어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뭐냐. 네. 본인의 인지도가 또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높아지고 있다. 동반해서.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아지는과 동시에 비호감도도 동시에 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다면 네. 일단 한번 그러면 합해지는 건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신당을 만들어서 돌파구를 찾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질문에 답을 안 했어요. 그 이준석 전 대표 잘 신당 될까 차리면 말까. 잘 돼요? 안 돼요? 일단은 한국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소선거구제라서 네. 1등 할 수 있는 지역구가 있을까? 현재로서는 지역구, 네. 네, 좀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례대표에서는 상당히 표가 나올 수도 있다. 한 20%나 그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20%요? 네, 그렇게도 보는데요. 근데 지역구는 잘 안 보이고 이제 TK를 지금 거의 1번지로 이전 대표가 꼽고 있는데 네. 근데 TK를 이제 이전 대표가 자민련 사례를 들었어요. 네. 신당 돌풍이 가능하다는 전례로. 근데 이 사례는 잘못 든 사례입니다. 약간 좀 다르다라는 평가들이 있죠.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은 5.18 특별법을 반대했던 유일한 원내 정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의 총재는 JP였지만 대구 지역의 맹주는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나 박철원 전 장관과 같은 네. 인물들이었고 이들은 강성 보수의 대변자였거든요. 이전 대표가 30, 40대가 그 당시 많이 찍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친척 어른 중에 누가 그런 분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중노년층이 많이 지지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 대구 지역 분위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구에는 네. YS 반 YS 정서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반 경북, 윤석열 정서는 없다. 경북보다 훨씬 강하게 있었고 네.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보수 여당의 본류는 신한국당 김영삼 세력이 아니라 자민련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전 대표가 무슨 강성 보수 신당을 할 게 아니라면 네. 자민련 사례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쉽게 기호 1, 2번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이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구 지역도 민주당이 고정 지지층이 20%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이걸 뚫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2등까지는 가능한데 1등은 아직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짧게 아주 짧게 보충 설명드리면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미래는 대구 안 대구가 아니라 대구 안 대구. 네. 워낙 지금 대구의 모든 신경이 다 쏠려 있어요. 부산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부산 떨지 마. 아니 부산하게 움직여야 되죠.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근데 대구 안 대구 상황인데 아까 저기 빅데이터를 보면은 빅데이터 또 화면으로 잠깐 한 20초만 보여주실까요? 감성 연관으로 이제 긍부정 비율을 해놓은 걸 보면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구 안 대구가 아니라 신당의 운명은 이준석 전 대표의 호감도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더 호감도를 유지하느냐고 네. 분수령이 되는 것은 12월 27일 날 신당을 만약에 창당한다면 그때 내놓는 메시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금태섭, 김종인, 양양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주목을 끌게 만듭니다. 분명히 또 다른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 뭐냐, 청년 정책이 뭐냐, 또는 미래 정책이 뭐냐, 경제 정책이 뭐냐, 이걸로 이제 판가름이 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신선하냐 그러면 신선하고 신박하면 관심이 더 지지 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고개를 또 갸우뚱거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봐서 대통령 지지도 얘기 좀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에너지 경제 의뢰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것인데 여기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대통령의 긍정평가 34.7%, 부정평가는 62.2%. 그러니까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박스권 현상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집권 여당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 관련된 문제가 뭐 명쾌하게 해결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조금 또 힘에 붙이며 내려왔다가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보다 먼저 발표가 된 또 다른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폭의 오르락 내리락이 계속되는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TK 쪽 지지율은 어때요? 좀 그래도 대륙주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그래요? 대통령 지지율이 먼저 이제 결집할 때는 대구 경북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주부층은 결집을 한 결과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자택에 가서 만난 거는 이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 견제용이라면 잘못된 견제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1루에 있는데 1루 주자를 견제하려면 1루에다 공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루수예요. 정반대로 던졌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 박근혜 전 대표에는 TK 내부에서도 지지층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통 지지층이나 그중에서도 특히 강성 지지층에 몰입하는 행보 이런 것들이 이제 대구 경북 내에서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대통령이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LG가 우승했잖아요. 어쩌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쩌라고요? 네. 네. 아, LG 싫어하시나 봐요. 아, 뭐 저는 부산 팬이기 때문에. 제가 첫 직장이 LG라 가지고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일단 대통령 짧게 30% 지지율은 당분간 유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박스권이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죠. 좀 더 파격적인 게 나와야 그 윗단계인 중무수청으로 가거든요. 중도청, 무당청, 수도권, 청년청으로 가려면 좀 더 파격적으로 가야죠. 뭐요? 파격적인 뭐? 뭐 청년을 위해서 더 파격적으로 통신비 무료. 그거는 너무 포퓰리즘적인 거. 그다음에 아니에요? 수도권에는 수도권 이 상수도원 수질 개선 뭐 이런 거요? 거. 정책적으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